체코 프라하 UAN 플로렌스 버스터미널에서 10시 55분에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에르버그 국제버스터미널에 15시 15분에 도착한 플릭스버스를 18유로 주고 이동했다. 비엔나에서의 3박은 이지룸 호스텔에서 묵었다. 도심에서 트램으로 약 20여 분 떨어진 마르가르텐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하철과 트램 모두 이용이 편리했고 슈퍼마켓이 가까이에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싱크대와 냉장고가 구비된 도미토리에 사이드 테이블과 리딩 램프까지 갖춰진 싱글 침대를 배정받아서 지내는 동안 아주 만족스러웠다. 여기서 잠깐, 사실 내가 예약한 방은 이 방이 아니었었다. 6인실을 저렴하게 예약했었고 체크인도 6인실로 배정받아 들어갔었다. 그런데 그 방에 배정된 내 침대 곁에는 가까이에 전원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쪽 저쪽 벽면으로 3-4개가량 전원이 보이긴 했으나 너무 멀어서 또 가까이에 투숙객이 이미 쓰고 있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리셉션에 문의하기를 내 침대 주위로 다른 전원이 더 없으면 연장선을 설치해달라 그렇게 요구했고 호스텔 측에서도 처음 있는 일은 아닌지 연장선도 구비돼 있었고 바로 상황을 확인하러 다녀오더니 하는 말이 너무 멀리 연장선을 이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발에 걸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방을 바꿔주겠다라고 한다. 오케이, 땡큐. 바라던 바다. 다른 6인실로 배정받아 올라가 봤더니 빈 침대가 없는 만실이었다. 리셉션이 가지고 있는 투숙객 기록에 착오가 있었나 보다. 뭐냐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속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으나 꾹 참고 상황 얘기를 했더니 한참 컴퓨터로 이것저것 살피더니 대뜸 비어있는 4인실로 배정을 해준 것이다. 그것도 2층 벙커베드가 아닌 1인 싱글 침대로. 내가 한창 리셉션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을 때 다른 방 배정 문제로 리셉션을 찾았던 여자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잠시 후 같은 방으로 배정받아 들어왔다. 그날 그 시간에 근무했던 그 직원 쿨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야?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빈 방에 다 몰아 넣은 거야? 어쨌든 고마워. 버스터미널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 U3 라인과 U4 라인을 갈아타서 가야 한다기에 먼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터미널에서 길 건너면 바로 길가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지하철 U반 에르버그역 입구에 비엔나 교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가 있다. 비엔나에서는 교통권을 크게 일회용 일반권과 정기권으로 구분하고 일반권 싱글 티켓이 2.4유로, 정기권 24시간권은 8유로, 48시간은 14.1유로, 그리고 72시간이 17.1유로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 밖에 정기권에 관광 명소별로 일정한 할인 혜택이 포함된 비엔나 시티 카드라는 상품이 있는데 24시간 시간권이 13.9유로, 48시간권이 21.9유로, 72시간권이 24.9유로이다. 나는 일반 정기권 72시간짜리로 17.1유로에 구입했다. 참고로 이 72시간권은 비엔나를 떠나는 날 아침 이곳 에르버그역으로 버스를 타러 와서는 막 도착한 외국인 배낭여행자에게 2유로에 팔았다. 티켓을 산 사람에게 2.8유로에 사야 하는 그냥 일반 싱글 티켓이 아니라 오늘 오후 4시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티켓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해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숙소에 무사히 체크인하고 늘 그렇듯 물하고 필요한 것들 몇몇 사다 두고 아직 너무도 밝은 저녁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서 시내 비엔나 시청으로 향했다. 지하철 마르가르텐 그루텔 역에서 U4 노선을 타고 칼스플라츠 역으로 U2선로 환승해서 라타우스 역으로 이동했다. 도착지 역 이름 라타우스가 독일어로 시청인가 보다. 1883년에 완공된 비엔나 시청사는 고딕 양식의 전형을 보는 듯 삐쭉삐쭉
뭐랄까 좀 날카롭다고 할까? 가까이에서는 그 전체의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길 건너 브루크 극장 앞에서는 가능했다. 원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당시 열리고 있었던 영화제의 대형 스크린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그날 날카로운 이미지를 좀 누구트리려 했을까? 시청 건물 전면에 온통 꽃장식을 해놨다. 내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또 마침 시청 광장에서 영화제가 열리고 있어서 해가 기울고 좀 신선해지는 저녁 시간이면 영화제와 함께 펼쳐진 먹거리 장터에서 부어라 마셔라 흥겨운 한판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한 가지 내 관심을 끈 사실은 어느 날인가 오후 시청 앞을 다시 가봤을 때 이 영화제와 관련해서 공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대 위에서 축사를 하는 이가 동양인이기에 가던 길을 멈추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영화제를 전적으로 후원한 중국인이었다. 비엔나에서 열리는 이탈리아 영화제를 중국인이 후원한 것이다. 자세한 후원의 주체가 어디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유럽에서도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국을 본 것이다. 시청 옆으로 곧게 뻗은 그 길 끝에 보티프 성당이 있다. 1853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에 대한 암살 시도가 불발로 끝난 후 황제의 무사함을 감사하기 위해 건축을 시작해서 1879년 황제의 은혼식 실버 주빌리에 맞춰 완공되었단다. 상당히 비슷한 외모 때문에 구도심에 있는 슈테판 대성당과 많이들 헛갈려 한다는. 하지만 둘 사이의 나이차가 700년 이상이나 나지요. 이번 80일간의 유럽 일주 여행에서 온 유럽의 유서 깊은 명소들은 날 반기지 않았다. 여기 이 성당도 핵심인 정면 파사드를 가릴막으로 가려놓고선 공사 중이었다. 비엔나에서의 첫날 일정은 여기까지. 이번엔 트램 타고 숙소로 돌아간다.